한난조습으로 도대체 연애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어떤 스타일의 연애를 하는가, 식상, 인성, 뭐 관살, 비겁, 뭐 이런 것들도 다 연애를 할 때 좋은 뭐 해석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지만은 한난조습의 바탕을 무시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식상이 표현 잘한다고요? 애정 표현 잘한다고요? 표현 잘하면 뭐하냐고요? 상대방이 알아주지도 않고 연애도 안 되는데. 관인상생이 남자 잘 꼬신다고요? 잘 꼬시면 뭐하냐고요? 내가 원하는 남자 안 넘어오는데. 그게 다 뭐다? 한난조습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얘기하기 전에 얼굴 생김새, 잘생기고 이쁜 거에서 연애가 끝난다고 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궁합보다 더 중요한 거, 연애에서 사주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라고. 잘생기면 끝난다고. 예, 그것처럼 사주 안에서도 한난조습의 배경이 더 중요해요. 그걸 간과하고 뭐 식상생재 잘하니까, 뭐 관인상생 잘하니까, 재생관 잘하니까, 비겁이 많으니까, 이런 식의 논리는 굉장히 1차원적이다. 그리고 저는 그 1차원적인 얘기를 그 전에 이미 다 했죠. 아니, 내가 생긴 게 차은우처럼 생겨봐. 고백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저처럼 애매하게 생기신 분들은 다 고백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공식화해야 될 거 아니야, 사귀자. 근데 한난조설 보면 그 고백 타이밍도 못 잡아서 이상한 타이밍에 하는 거지.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도 없는데 고백했다가 차이고. 고백은 정말 형식적인 거거든요. 이미 고백하기 전에 서로 알아요. 아, 이 사람이랑 사귀겠다 안 사귀겠다가 이미 고백 전에 결정이 다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사귀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 오늘 고백하려고, 이런 그런 연애세포가 없는 우리 중생들을 위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생들을 위한 한난조습 연애 연애 강의라고 붙으면 또 안 돼. 이러면 저 이제 강의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다. 연애 강의를 또 돈 주고 누가 듣더라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연애 강의를 어떻게 돈 주고 듣지? 그래서 오늘 강의를 빼고 으로 보는 법,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 사주에 적용해서 알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겠어요? 한난조습을 알아야겠죠. 자, 한 춥다죠. 난 따뜻하다. 조 말랐다. 습 젖었다.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난조습의 개념이. 자, 사주에도 이런 춥고 따뜻하고 말라있고 젖어있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주에 적용할 때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르냐면은, 아니, 사람 사주가 춥다 따뜻하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을 봤는데 춥게 느껴지거나 따뜻하게 느껴지거나 피부가 말라있거나 막 젖어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사람을. 제가 사주가 추우니까 이런 거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이런 거의 에너지적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에너지적 개념. 자, 춥다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춥다니까 확장을 한번 해보자고요. 추우니까 열에너지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쵸? 열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얼었다도 되겠네요. 확장을 조금 더 한다 그러면은, 자, 얼었다도 되고 변화가 없다도 되죠. 그러니까 사주가 하나인 사람은 이미 변화가 없다라기보다는 느리다라고 해야겠네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변화가 느리겠죠. 그래서 하나인 것만 봐도 그 사람이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변화라는 말이 붙었지만은 조금 더 확장하면 늦다라는 얘기를 붙일 수도 있어요. 늦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진다, 조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급이라고 할게, 확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인 사람은 조급하겠구나. 왜 조급하겠어요? 마음이 아직 여기에 있는 거야. 마음이 저렇게 가고 싶은데 아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얼어있거나 하면 움직이는 게 힘들잖아요. 한 운동선수가 몸을 푸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어있고 춥고 이렇게 움츠려들어 있으면은 그 내가 생각한 대로 외부 환경이나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한은 내 마음에 비해서 몸이나 겉 환경이 마음의 속도만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런 단점처럼 잘 안 되고 늦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이게 오히려 장점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겠죠.
자, 얼어있고 이렇게 응축됐고 응집됐다는 것은요, 에너지가 모여있다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모여서 뭉친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뭉쳐있는 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한하다라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 여기서 짝사랑을 한다. 10년 짝사랑이 가능한 거죠. 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니까 변화도 안 되고 거의 없어 보여요. 겉으로는 하긴 하겠지만은 늦고 에너지가 모였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 근데 그 여자애가 초등학교 때 짝꿍이었어. 고등학교 때도 좋아하고 대학생 때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사주가 난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좋아할 수 있지? 그 기간이면은 차라리 다른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느리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년 동안 짝사랑한 거냐 이거예요. 하나니까 내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기가 어렵다죠. 말을 못 꺼냅니다. 말을 못 꺼내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면적이 좁다인데, 이거는 닿는 면적이 좁다예요. 어떤 개체가 얼잖아요. 뾰족뾰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드름 맺히는 거 상상하시면 돼요. 얼음 맺히고 고드름 맺히면은 그 닿는 지점이 좁잖아요. 뾰족하고. 그래서 하는 사람은 되게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날카롭고 뾰족한 느낌이 있어요. 닿는 면적이 좁으니까 어때요? 인간 관계가 좁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깊고 좁은 관계가 지속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춥다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그 사람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특징이고 성격으로 발현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점,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파괴력이 세다,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고백할 때가 됐어. 준비가 다 된 거지. 고백하려고 하는데 고백을 받는 입장에서 10년 동안 좋아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과 나 어제 처음 봤는데 반했어,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폭발력이 있죠. 파괴력도 세죠.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마치 원기옥처럼 모아서 한 번에 터트리는 힘이 있어요. 연애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불가능한 게 하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진심으로 연애할 수 있는 유형들 중에 하나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하나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진심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하나는 사람만큼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달고 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들은 연애할 때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요. 오랫동안 누구를 사랑하고 애절하고 고백 못해서 타이밍 놓치고 결국에 연결되면 평생 가고,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게 하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안 녹아요. 하나게 되면은. 근데 반면에 하나는 에너지가 결핍인 사람도 있다는 게 핵심이죠. 이게 결핍일 수도 있어요. 이게 결핍이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주가 이러면은 오랫동안 유지하는 힘 자체가 좀 떨어지니까 어떻겠어요? 연애를 길게 하기 어렵다거나,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엉덩이가 안 붙어 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사람들이 만약에 식상이 강하다, 식상생재 잘한다고 해서 연애를 잘한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런 표현이나 이런 건 식상으로 한다고 쳐도 이런 게 안 되니까 상대방이 잘 못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반대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난 따뜻하다. 따뜻하니까 어떻게 돼요? 풀어진다. 변화가 잘 된다. 금방 배워서 금방 쓴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는 사람이 얼어서 꽁꽁 얼어서 막 얼어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되고 변화도 잘 안 되고 이렇겠지만은, 난한 사람은 어때요? 쉽게 몸이 움직여지죠? 축구 선수 교체됐는데 이미 몸이 풀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손이 풀려 있거나 얼어 있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죠. 입도 마찬가지예요. 입이 풀려 있으면 말이
잘 나오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입이 얼어 있으면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면접 보기 전에 노래도 좀 부르고 운동도 좀 하고 몸에 열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술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좀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죠. 늦다가 아니라 빠르다고요. 빠르니까 뭔가 이렇게 금방금방 접점이 만들어지고 사람을 좋아하는 에너지도 금방 생기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에 비해서 닿는 면적이 넓어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하고의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금방 배워 금방 쓴다. 사주를 처음 배웠는데 그날 바로 적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늘 배웠는데 바로 친구한테 가서 배운 거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나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는 사람들은 이게 늦기 때문에 자기께 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사주 배워도 한 1년 지나야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늦습니다. 타이밍이 많이 늦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애하기에는 뭐 하나는 사람보다 좋다라고 얘기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사교적이다. 넓고 얕은 관계가 많다. 이제 그러면은 뭐가 안 되겠어요? 대신 폭발력은, 파괴력, 영향력은 좀 안 맞는 얘기 같네요. 집중된 에너지를 쓰는 능력은 떨어진다. 이게 이제 나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금방 드러내고 금방 보여지고 금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펼쳐지고 이러지만은 이거는 오랫동안 준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배워서 오늘 쓴 거잖아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사람의 장점이 있고 나난 사람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하필이면 오늘 한난조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밸런스가 잘 맞으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대부분 이걸 보는 사람들은 치우쳤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연애가 어려운 거고, 이런 게 다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사람에 비해서 타이밍도 너무 잘 맞고 금방금방 해내는 장점이 있는 게 나난 사람이에요. 이게 폭발력과 파괴력이 떨어지는 건 폭탄을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는 느긋합니다. 당장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은 한번 이렇게 뛰려면 막 몸 풀고 운동하고 해서 한 30분 동안 예열을 해야 되는데, 나난 사람은 지금 바로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느긋한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양반 걸음으로 걸어 다닙니다. 하나는 사람은 총총 걸음이죠. 급하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도착하는 시간을 보면은 똑같이 도착을 하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다 반영되어 있어요. 한난조습이. 자,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누군가를 금방 좋아하고 금방 표현한다. 오래 간다는 보장은 없다. 10년 동안 짝사랑. 이거 바로 미친놈 소리 나오는 거야. 나난 사람이 하나는 사람 보면 바로 미쳤네. 10년 동안 사랑했다고? 왜 얘기를 도대체 안 해? 라고 하는 게 나난 사람이에요. 나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해야 돼. 그렇게 하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사람은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뺏기고 타이밍 다 놓치고, 사주로라도 이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죠. 저는 답답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게 이제 한난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난 사람이 사랑하지 않거나 금방 바뀌거나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조도 이해해야겠죠. 말랐다, 건조하다. 건조하면 뭐예요? 뭔가 달라붙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달라붙지 못하게 한다가 되죠. 그래서 한하고 조의 에너지는요, 상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한 조는 상태 변화가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관할 때도 말리고 냉동시킨다가 되죠. 동결건조하죠. 오래 지속이 된다. 그 상태가, 하나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그러면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유 성질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성격, 캐릭터, 뭐 습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하는
개성 이런 것들이 잘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은 특징이 7살 때와 20살 때의 외모가 거의 같다. 얼굴조차도 잘 안 변하는 게 조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마의 16세가 잘 없다. 축복이죠. 보통 우리가 16세 되면 마의 16세 이래서 이제 잘생겨지느냐 못생겨지느냐가 갈리잖아. 저는 16세를 잘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마의 16세를 잘 넘어가야 내가 이제 좀 외적으로 이렇게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텐데, 저는 16세 때 기신운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좀 외모가 좀 이렇게 꺾였어요. 근데 좋아하거나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외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변화가,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약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판박이에요. 신생아 때랑 7살 때랑 20살 때랑 30살 때가 똑같은 애가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가 유머로 얘기한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달라붙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섞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예민함으로 나타나요. 까칠함. 이게 이제 성격으로 가면은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가 되죠. 그러면은 이런 조한명들은 연애 대상을 고를 때 네가 나한테 맞춰라가 기본 태도예요.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겠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나 뭐 이런 게 맞지 않으면은 안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발적 비혼, 비연애, 이런 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혼주의다, 연애 안 하겠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인정해요. 근데 습한 사람이 한다? 지가 못하는 거지. 지가 못하는데 이제 쪽팔리니까 안 하는 거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하다 싶으면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나는, 이거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죠. 조습은 공간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한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늦다 빠르다고 했잖아요. 얘는 거리를 유지하느냐 쉽게 섞이느냐의 개념이 더 강해요. 자, 그러면 습도 봐야죠. 젖었다가 되죠. 끈적끈적 달라붙었다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 습한 환경이 되면은 막 짜증나잖아요. 막 뭐 이것저것 달라붙어 있는 것 같고, 습도 높으면은 막 옆에 누가 다가오기만 해도 막 싫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젖고 누가 달라붙어 있고 옆에 뭐가 섞여 있다, 섞인 상태 또는 섞임이 쉽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잘 섞이게 되면 뭐예요? 고유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자존심 유지가 쉽지 않다까지도 갈 수 있어요. 카멜레온처럼 상대한테 맞춰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언제든지 그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변화가 쉽다. 난한 것이 시간적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상태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도 변화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공간이 변하면서 생기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민하고 까칠하고 누가 팔 닿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러기 때문에 경계하는 쪽으로 출발을 한다면은 주변에 어울리는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습한 사람들은. 대신에 여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정리가 잘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정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를 뜻합니다. 마음, 과거, 인연, 집안 청소, 뭐 이거부터 해서 뭐까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인간 관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정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습이 좀 지나치면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맺고 끊는 것이 불확실하다가 되죠. 좋아하면은 칼같이 끊을 수 있는데 거리를 두니까요. 기본 마인드가. 습하면은 섞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요. 자꾸 이런 것들이, 과거의 것들이 현재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밀고 들어오면은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그냥 특성이잖아요, 특성. 그래서 이런 한난 조습을 배합해서 사주 전체를 본다. 출발은 월지부터 보는 거예요. 겨우 해자축월, 이거는 한이죠. 일간이
이건 난이죠. 그러면 출발이 한했으니까 어때요? 마음은 잘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 특징, 늦는 것이 기본 특징이죠. 근데 그거를 병화인 난이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잘 쓴다는 거예요. 타이밍 맞게 고백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한난조술 배합하면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월부터 한난조습에 어떤 게 영향이 큰지 따져보시고 그거를 해결을 하고 채워주고 이런 글자들이 어디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연애를 해석하기가 너무너무너무 쉬워집니다. 한한 사람의 연애. 한한 사람의 연애는 인연이 되기가 어렵다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이라고 표현하는 게 인연이라고 표현하진 인자, 원인, 연,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주를 보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인자와 운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사주의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연이라고 하는 결과 또는 운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약하다 만약에 그러면은 연으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자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연이라고 하는 결과치가 사주에 안 나와 있으면 운에서 꼭 와야지 연결이 돼요. 근데 한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왜 인연이 되기가 어렵냐? 연애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 문제가 있어요. 상태 문제.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나 환경에 잘 반응하지 못한다가 특징이에요. 누가 나 좋다고 해도 별 감정이 안 생긴다.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잘해주고 뭐하고 해도. 만약에 내가 한한 사람과 사귀고 싶다면 몇 년 걸릴지 모른다가 한한 사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한 사람 자체도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타이밍 다 놓치거든요. 고백을 못해요. 그게 이제 약간 두려움이 큰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한 사람을 좋아해서 이 사람과 사귀고 싶어서 좋아한다고 쫓아다니잖아요. 진짜 한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얘는 나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사귀었어. 근데 다른 사람 다 사귀었다가 보니까 이제 나만 일편단심인 거라서 나랑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한한 사람의 연애하는 거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이 한한 것을 해결하는 인자가 어디 있느냐도 보아야 한다. 해결하는 인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한한데 안 그런데요. 그게 사주에서 대운도 봐야 되고 다른 미토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해결되잖아요. 그 미토가. 그리고 이제 상대방 사주가 난하다면 잘 어울린다가 되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녹여준다도 되죠. 되게 초등학생처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마음의 감정 포인트가 굉장히 정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면 사귀기 어렵다예요. 한한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준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줘야 돼요. 그 알아주는 사람하고 연결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난한 사람이라고요. 한한 사람도 물론 알아줄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난한 사람하고 인연이 된다고요. 그렇게 운에서라도 한을 해결해줘야 한다가 되죠. 이게 해결 안 되면 연인으로 발전하기 어렵다예요. 서로 좋아해도 연애, 결혼 어렵다가 돼요. 한난조습이 해결이 안 되면은 자꾸 어긋난다니까. 좋아하는데 유학 떠나고 막 이런다. 왜 이제 얘기했어?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내 연애 스타일을 따져라. 그래서 한한 사람들은 연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저는 뭐 방법을 얘기하지만은 결국에는 운에서 오거나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가 되죠.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이거를 버리지 않아서
서둘러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됩니다. 하나는 사람 연애 실패하면 딱 이거예요. 고백을 이 대표적인 고백을 이상한 타이밍에 해요. 이게 진짜 이게 안 고쳐지나봐. 이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는. 예, 아직 확인도 안 됐고 뭐도 안 되는데 혼자 막 급해가지고 이렇게 서두르고 이래서 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 입장에서만 일이 진행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난이에요. 난이 돼서 그러면 궁합적으로 난한 구조를 갖춘 사람과 어울림 이렇게 되죠. 또는 운에서 이런 에너지가 올 때 고백 성공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예. 또는 이럴 때 이성이나 연애 운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쉽죠? 예, 이것만 다 따지면은 뭐 여러분들이 연애 스타일이라던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연애를 하겠다가 나와요. 사람끼리 연애하는 경우도 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장기 연애 커플 확정이에요. 장기 연애 커플 확정입니다. 만약에 하나 사람끼리 뭔가 마음이 서로 이끌리고 만나고 이러면은 꽤 오래 갑니다. 저는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화 없는 커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드문 경우지만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운에서 난해졌을 때 연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병화가 중첩되는 세운이 있었다거나 뭐 주선자가 화였다거나 뭐 이런 경우예요. 대체로 잘 안 만나지는 커플입니다. 서로 마음 확인도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종종 있더라 이거죠. 근데 대체로 난한 사람이 다가와서 좀 변화시켜주고 타이밍 맞춰주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난한 사람의 연애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못 참는다에서 출발해요. 표현해야 직성이 풀린다. 차여도 상관없진 않지. 차이면 마음 아프지. 차여 상관없진 않은데 꼭 표현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꼭 이거를 표현하지 않아도 티가 난다. 내가 A라는 사람을 만약에 좋아해요. 주변에서 다 알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난한 사람은 연애만 봤을 때는 쉽다. 연애하기 쉽다가 됩니다. 쉽습니다. 하나는 사람에 비해서. 왜? 하나는 사람은 끙끙 알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거는 고백했다가 친구마저 유지 못하면 어쩌지? 이거잖아요. 하나는 사람. 그러니까 고백을 자꾸 늦추는 거예요. 무서워서. 난한 사람이 변화 잘 되는 것. 여기는 이제 차이더라도 친구는 무조건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는 좀 변했지만 유지는 할 수 있어요. 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난한 사람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연애할 때. 일단은 보이면은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고백 못하면 죽을 때 후회 하지 않을까요? 저는 난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걸 고백 못하고 넘어가면은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은데? 그때 왜 고백 못했지? 그래서 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중요한 것은 애정이 오래 간다는 보장은 못해요. 애정이 오래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차이더라도 다음 상대가 기다리고 있다. 한 난만 따졌을 때는 난한 사람이 좀 더 연애하기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 떠나서 그냥 차은우 얼굴이면 한난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해요 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은, 차은우가 만약에 한한 사주다 그러면 여자 만나기 어렵다고요. 쉽게 안 만나려고 한다고요. 난하다 이러면은 쉽게 만나겠죠 라고 하면 이거 명예훼손인가? 잘생긴 사람을 제가 차은우밖에 몰라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난한 사람의 상태는 이렇다라는 거. 물론 사람마다 한난이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진 않는다. 안 왔다라면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다 중간 정도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려면은 한한 에너지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난 하기만 하면 오래 간다는 보장을 못 하니까.
그럼 이제 이거 오래 가려면은 한 사람을 만나야 오래 갈만 하죠. 내가 만약에 사주에 온통 난한 에너지면은 그런 걸 조절해주는 상대를 만나야 오래 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겠어요? 네, 금방 헤어지고 또 다음 사람 만나고 또 헤어지고. 연애를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관계가 깊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난한 사람은 한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좋다가 되죠. 잘 변하지 않으려 할 때 먼저 다가가서 알아준다가 되겠죠. 난한 사람이 한한 사람 꼬실 때는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다가가는 거예요. 네가 특별하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방식으로 난한 사람이 꼬셔요. 물론 난한 사람이 그런 한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거, 세상 사람들 속에서 혼자만 고요하게 있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보통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난의 궁합은. 근데 난한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도 많고 한한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난의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들도 많겠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한 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십성이나 오행을 다 떠나서 마음의 끌림을 만든다가 돼요. 한난조습은 마음의 끌림이 굉장히, 그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좋아하는지 아느냐, 그 이제 한한 사람들 얘기예요. 난을 불러오는 가장 빠른 방법 술이죠. 술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조습을 안 했으니까. 조의 연애. 조는 일단 자기가 원하는 상대가 아니면 연애 불가능이에요. 이거는 한난과 좀 다른 개념인데, 이게 성격이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미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연애 상대를 선택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훨씬 강해요. 또한 아예 연애를 안 하는 것도 가능. 자기 생활이 불편하다 또는 이제 흐트러진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안 해버려요. 아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그런 고유한 성격이라던가 생활 패턴이라던가 하다못해 집안의 뭐 구성까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옆에 있는 게 싫어요. 그냥 여기 지하철 탈 수 있을까? 지하철도 싫다. 사람 많은 거 질색 뭐 이런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변에서 연애하라는 소리 제일 많이 듣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어도 위의 것들이 발목을 붙잡는다. 이게 심해지면 결벽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의 연애나 결혼은 대체로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원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의 연애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아니,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연애 안 한다며. 쳐다도 안, 봐봐요. 지금 채팅에도 막 쳐다도 안 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연애를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섞임을 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습한 운이 오거나 습한 사람이 와야 연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끼리 연애하거나 좋아하는 운에 하기도 해요. 그런 건 이제 대체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야, 나는 아이 안 낳을 거고 딩크로 살 건데 너는 어때? 나도 딩크로 사고 연애 안 하고 나 결혼도 안 할 거야. 나 비혼주의야. 비혼주의끼리 연애한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연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운에서 습한 게 오면 이제 한쪽이 말 바꾼다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비혼주의끼리 연애한다 이것도 되게 안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어쨌든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의 상황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변화해야지 연애가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딱 보면 알잖아. 옆 사람들이 쟤는 연애 못하겠다, 저거 바뀌기 전에 연애 못하겠다. 다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럼 연애가 되잖아요. 그게 언제다? 습한 운이다. 또는 습한 사람을 만난 거다. 그게 상대방이나 운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연애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상태의 연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미 감당하겠다 이거지, 변하는 거를. 그래도 연애하겠다, 이런 운이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보통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좋아하는 사람끼리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서로 존중, 사생활 극단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거리 유지, 한쪽이 굶어 죽어도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극단적인가? 하여튼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피해주지 말자. 조의 마인드, 서로 피해주지 말자 우리.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연애할 때, 연애를 일단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를 좀 바꾸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주변 환경을,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연애가 쉽습니다. 근데 죽어도 안 해요. 차라리 연애를 안 하고 말지라고 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주에 식상이든 관살이든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좋아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꼭 계절로 나눈다 그러면 봄생은 습이고 여름생은 난이고 가을생은 조하고 겨울생은 한이잖아요. 그냥 극단적 단식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셔도 잘 맞아요. 근데 해자축 월에 자수 빼고 해수하고 축토는 습하거든요. 그리고 해수는 자수에 비해서 덜 하나거든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죠. 어쨌든 단식으로 볼 거면은 그렇게 계절로 나눠서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게 강해졌잖아요. 옛날에는 불가능한 커플이에요. 커플.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아이 언제 가질 거니?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좋아한 커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예, 예전에는 그랬다고요.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살아도 잘 산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아이 안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만족하면서 그런 커플이 늘어났다. 좋아하는 사람과 습한 사람의 인연의 강도가 큰데, 대체로 좋아하는 사람이 습한 사람을 싫어 또는 귀찮아하며 살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포기한다. 이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습한 사람의 그런 만남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습에 의해 변화가 일어난다가 되죠. 포기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습한 사람을 자기 스타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생활 패턴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보통은 생활 패턴이 안 맞으면은 습한 사람은 있는 대로 그냥 살고, 좋아하는 사람은 꼭 그거를 자기 스타일에 맞춰보려고 해요. 근데 안 되거든요. 누가 포기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포기한다. 저는 4월이니까 좋아하는 걸로 출발했잖아요. 주변에서 습이 있다고 해도 무토도 있고 4월인데. 근데 제 와이프는 좀 습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제가 와이프를 고치려고 했겠죠. 제 스타일대로, 제 습관대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어떤 걸 포기했느냐? 와이프가 전화를 자꾸 진동 모드로 바꿔놓는 거야. 전화하면 받아야 되는데 저는 전화할 때마다 안 받아요. 그거를 2년 동안 했다고. 근데 2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렇지, 지금 안 받아도 괜찮아. 뭔가 바쁜 게 있겠지. 애가 지금 뭐 목욕하고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포기해야 돼요. 습한 사람을 절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잘 어우러지면서, 이게 좋은 궁합이에요. 조습은 어우러지면서 잘 삽니다. 꼰대라니. 아니 급해 죽겠는데 나는. 내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 내 배우자한테 연락이 갈 거 아니야.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런 걸 대비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받아라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배우자, 모든 휴대폰에는 긴급 통화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 1순위로 누구로 할 거냐를 정할 수 있거든요. 배우자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막 골든타임 지나고 있는데 못 받아봐, 전화를. 저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포기했다고. 처음에 집 전화 놓을까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집 전화 그 5,000원이 아까워서 못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습, 고유성 유지가 불가능, 상태 유지 불가능, 연애할 때 상대한테 잘 맞춤, 카멜레온.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잘한다. 예, 이게 이제 습한 사람의 장점이에요. 대신에 이게 안 된다는 건 뭐겠어요? 가끔 전 여친, 전 남친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상태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상태 고정. 그러니까 잘 변한다고 했지만은 변화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또 변하잖아, 또. 고정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습이에요. 자꾸 섞이는 거예요. 자꾸 섞임. 그래서 습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변화를 잘한다고 해서 잘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정.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안 되는 연애.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습하면 이성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가 되죠. 이 이성관계가 복잡한 게 상상 이상으로 복잡해집니다. 상상 이상으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막 10년 전에 남친도 지금 연락하고, 막 5년 전 남친도 지금 연락하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전 애인들한테 연락이 다 와. 비습하면 그렇게 돼요. 습이 조절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너무 지나치면. 그럼 이제 이거를 누가 조절해 주겠어요? 조한운이 오거나 조한 애인이 생기면은 다 정리해 주죠. 연락 개별적으로 다 해서 연락하지 마라 죽는다 이러는 거지 이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조습의 연애 관계는 그렇게 설정이 될 수 있겠다. 만남은 생각보다 쉬운 형태가 되죠. 좋아하는 사람에 비해서 지나치게 따지지 않으니까. 지나치게 따지거나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한번 만나볼까? 뭐 이런 생각 쉽게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에 비해서 쉽다는 거지 습한 게 다 그렇다가 아니에요. 가능하다고. 여기는 좋아하는 사람은 습. 누가 좋다고 하면 한번 만나볼까? 지 주제에 누굴 만나 라고 생각하는 게 더 강하죠. 예, 이런 게 이제 조습의 배경에 깔려있는 마인드예요. 이들이 만나면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성장이 일어나요. 연애도 성장하는 연애가 있고 파산으로 가는 연애가 있어요. 근데 조와 습은 서로 만나면 성장을 해요. 조끼리 만나면 성장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서로 멈춰 있는 거고요. 습끼리 만나면 파산하는 연애를 하게 돼요. 돈으로 엮이거나 정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헤어진다. 헤어졌는데 돈이 엮여서 정리가 안 되는, 미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습한 사람들은 그렇게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돈이 아니라 딴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헤어지고 싶은데 계속 만나야 되는 거야. 어떤 정리가 되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습한 사람끼리 궁합을 보러 오거나 뭐 연애를 한다 이러면 절대 돈 거래는 하지 마라. 주변 사람 소개도 시켜주지 마라. 그냥 니들끼리만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발 부모님한테 서로 보여주지 마라. 서로 성장이 아니라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조습끼리 만나면 돼요. 서로 이렇게 좀. 근데 그게 사주는 극단적으로 하나거나 한난으로 또는 조습으로 가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대체로 한난 조습의 균형을 추어주는 글자가 한두 개씩은 있을 거라는 거죠. 없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글자로 조절해서 만나면 되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다 극단적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한난과 조습을 배합해서 종합적 성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난조 뭐겠어요? 사람은 잘 만나나 뒤에서 정리하는 유형이죠. 전화번호 앞에서 저장, 뒤에서 삭제. 한조 사람 자체를 굉장히 까탈스럽게 만나고 친한 척 하는 사람 극혐하겠죠. 난습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는 바람둥이가 되겠네요. 그냥 바람둥이하면 좀 그러니까 조가 없다면. 한습 여기는 어떻겠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으나 과거 인연이 자꾸 정리 안 된 상태로 간다. 이런 스타일은 뭐예요? 기념일 같은 때에 전 연인을 만난다가 되죠. 크리스마스, 생일, 뭐 아니면 커플들 데이트하는 뭐 그런 코스에 쿨하게 전 연인 만나서 가요. 겉으론 정리됐는데. 뭐 이런 형태로 사람의 결을 정할 수 있다가 되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난습하면서 피해야겠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저에 깔려있는 성격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또 뭐를 해야 돼요? 오행과 십성을 조합해야 한다가 되겠죠. 이거는 깔려있는 거예요. 깔려있는 거. 기저에 깔려있는 거. 무의식 저 끝에 깔려있는 거. 저는 4월에 임수니까 난조로 출발은 했어요. 출발. 난한 걸 해결하는 임수가 하나 있고 조한 걸 해결하는 진토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저가 있죠. 저는 앞에서 저장하고 뒤에서 삭제는 안 하는데 앞에서 저장을 잘 안 해요. 예, 저장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재관이 깔려 있으니까 그걸 이제 포함해서 이제 연애를 하거나 무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못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인연의 끈이 길겠어요? 한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하고 인연의 끈이 길겠죠. 제가 난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제가 난한 사람인데 난한 사람끼리 만나면은 인연이 오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업적인 뭐 궁합을 봐야겠다. 난한 사람끼리. 그러면은 프로젝트성으로 잠깐 하고 단발성으로 하는 건 잘 맞겠지만은 길게 가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저에 깔려있는 연애, 사람 관계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배경이라니까요. 배경. 그 배경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림 안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인물화를 그리는데 뒷산하고 하늘이 뭐가 중요하냐고. 근데 뒷산하고 하늘은 이거라고요. 난습한 사람 제가 바람둥이라고 했지만은 사주 구조가 식신정제로 딱 되어 있어서 내 와이프한테만 잘한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 바람께 있지만 참고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난습하니까. 근데 십성으로 딱 내가 이제 머리로 이제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 최면 걸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기저에 깔려 있는 거니까 이것만 보고 단식 판단하지 마세요. 사주 단식으로 보지 마세요. 제발 복식으로 봐라. 사주는 복식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단식으로, 돈 받고 얘기할 때는 복식으로 하시면 돼요. 돈 받고 대신에 뭐 얻어 먹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이렇게 취미 삼아 했다면은 요런 식으로 하시면은 좋아요. 아주 쉽죠? 이제 여기에서 또 뭐를 배합해야 되느냐? 식상이 난하다, 식상이 하나다, 식상이 습하다, 인성이 난하다, 인성이 습하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드라마가 다 튀어나와요. 제가 뭐 앞전에 했던 사주를 보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인이 하나다, 정인이 난하다, 여기에서 갈리겠죠? 식상으로 표현한다 그러는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인 거랑 난한 거랑 다르겠죠? 그렇게 복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의 연애를 하고 어떤 상대가 잘 맞고 이런 걸 다 추론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 바람 필까요? 이러면은 보이잖아 일단 한난 조습으로.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바람 끼는 있는데 안 피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알 끼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주변에 한번 적용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러니까 한난조습은 약간 인간이기 이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본성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의식 저편에 있는.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오행이나 이런 십성적인 사회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십성으로. 관인이 있으면은 규칙을 지켜야지. 상관이 있으면 규칙 무시해야지. 뭐 이런 것들 다 십성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건 사고는 십성까지 배합이 돼야 그렇게 판단이 나는 거죠. 근데 이런 한난조습의 배경이 안 깔려있으면 잘 모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안 깔려있으면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상하게 뭐 대부분 단식으로 배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너무 오행이나 십성만 가지고 해요. 한난조습이 사실은 가장 밑에 깔려있는 건데. 그래서 운을 볼 때도 이상하다. 분명히 평관운인데 왜 좋지? 왜 좋겠어요? 한난조습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 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 사주가 너무 습해서 전남친이 자꾸 괴롭혀.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뭐 편관운이 왔어요. 그러면 뭐야 전남친이 나 괴롭히는데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전남친 구속. 뭐예요? 그게 이제 습한 거를 해결해 준 거예요.
편관이. 그러면은 단순한 해석에서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돼 있어요. 한난주습으로도 여기까지 볼 수 있구나. 십성이나 오행으로 안 보이는 차원의 문이 또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한난주습을 다 분별하시면 되겠죠. 한난주습 구분은 쉬워요. 일단 목하고 금은 목이 습이고 금이 조가 되겠죠. 한나는 수가 한이 되고 화가 난이 되겠죠. 거기에 또 수화 금목을 또 나누는 거예요. 인목 묘목 간목 을목 이렇게 또 나눠서 어떤 게 좀 더 습한지 어떤 게 조금 난하고 한한지 이런 거를 두 글자씩 쪼개서 보면은 다 판단됩니다. 너무 쉽죠?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설명한 영상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시고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제 구독자의 수준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거를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